안녕하세요. 저는 군 장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현재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네. 사회생활 시작부터 또래의 친구들보다 봉급도 많이 받았고 외국에서 일하면서 고액 연봉도 받았지만 결국 결혼하고 집까지 사니 대출비에 고정적인 지출까지 마이너스만 안 치고 사는 것도 성공한 삶이라는 얘기가 실감납니다. 실감납니다. 이거는 뭐 마린포이님도 직장생활 하셔서 그럼요. 크게 공감하는 부분 아닌가요? 아주 크게 공감하죠. 네. 봉급이 많으면 많은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봉급이 많다고 해서 봉급쟁이들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냥 뭐 소나타 몰고 그랜저 몰고 이 정도죠. 네. 벤츠는 아닌가? 그랜저 몰 정도에서 벤츠 몰고 뭐 요 정도? 금수저. 어차피 크게 인생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금수저의 어떤 부모님의 영향을 조금 받는다면은 모를까.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 살다 보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금방금방 40 참 눈 깜짝할 새 옵니다. 그렇죠. 그걸 깨닫는 순간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도 중요하지만 실행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얼마 전 저의 인생을 돌아봤고 여태까지 일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 푼 한 푼 모으려고 재테크 영상을 찾던 중 춘희 선생님의 동영상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인연이 됐는가 봅니다. 네. 최초에는 갭 투자를 생각했으나 춘희 선생님의 영상 중 소자본일수록 안정적인 물건에 투자하라는 말씀에 귀가 기울여져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됩니다. 네. 질문 이제 하시네요. 자, 1번 소자본으로 땅을 매입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매입이 가능하다면 춘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소자본의 기준은 얼마부터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조금 전화를 하셔가지고 문의를 좀 하셔야 되는 건데 이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여기도 똑같아요. 아파트하고. 그렇죠. 예, 아파트도 뭐 브랜드나 인구수, 세대수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지역도 다 틀리죠. 꽃집에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소자본이라고 하면은 뭐 3천에서 한 5천? 예, 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춘희 선생님은 소자본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재력 있으시니까 100억 이 정도. 서랍 열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소액이면 서랍에 100억 있습니다. 네. 자, 2번 두 번째 질문. 다른 영상에서 보면 땅으로 재테크를 하면 세금으로 다 떼인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그 옛날 속담에 뭐 구두기 모습을 장 못 담근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데 아무리 뭐 세금 많이 매긴다 해도 들어가는 수입에 뭐 다 매기겠습니까?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 얘기 귀담아 많이 듣지 마세요. 땅 안 사신 분들이 세금이 어떻고 뭐 그런 소리 되게 많이 하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랍니다. 그리고 또 뭐 벌었으니까 세금을 또 어느 정도 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 어느 정도 내야지. 너무 안 내면 나라는 어쩌라고 해. 나라도 먹고 살아야죠. 돈도 깔고 할 것도 많습니다. 저는 너무 과도하게 내서 머리가 맞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 지금 같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갭 투자가 힘들지만 향후 부동산 상승 시에는 땅 투자보다 갭 투자 수익률이 더 좋지 않나요? 이것도 발랑기. 그렇네요. 원래 왔다 갔다 합니다.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제일 먼저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원룸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심 진짜 많이 가지게 돼서 그래서 팔랑기가 돼가지고 누가 버렸다 하면 훅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돈 버렸다는데 너무 길을 열어두시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근데 요즘 유튜브도 좋고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종목을 이분이 좀 정했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이게 있습니다. 종목을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토지, 상가, 아파트 중에 이 종목들의 특성이 뭐고 나의 성향은 어느 종목에 맞는지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 갭 투자를 하게 되면은 세입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되게 어렵다. 그런 분들은 갭 투자가 안 맞아요. 남들이 갭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나랑은 안 맞는 거죠. 자, 그런 분들은 뭐 토지라든지 다른 쪽으로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종목이 돈을 많이 벌었다가 아니라 나의 성향이 어떤지를 잘 캐치를 하고 어떤 종목과
내가 궁합이 맞는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마리보이님이 얘기했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성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가 뭐 했다 하더라 이해해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깨지는 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라고. 우리 가족. 예, 얘기를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억수는 못 옵니다. 그리고 계산이 안 빠르고, 네. 그리고 대충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 됐다, 이런 쪽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딱 땅 쪽입니다. 그냥 맞습니다. 전화 받고 뭐 건투 주러 가고 막, 왜냐하면 다혈질이다 보니까 막 택도 아닌 소리 막 계산만 막 성질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고 이러십니까? 오랫동안 여러 가지를 접해본 결과 그냥 저는 성향이 딱 땅이더라고요. 사놔놓고 돈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씻고 뭐 씻고 닦고 할 필요 없이 기다리는 그런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분은 자기 성향을 먼저 해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자, 네 번째 질문. 춘희 선생님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상담료를 알고 싶습니다. 예, 저희 영상 보시면 전화번호 있습니다. 전화하시면 다 쓰겠습니다. 맞습니다. 폰팅 한번 하십시오. 네, 폰팅 좋죠. 아직인가요? 아직인가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얼굴을 딱 맞대고 눈을 맞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오만 얘기를 다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춘희 아줌마가 끌어서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열어주는 얘기를 좀 듣고서 이렇게 참고 삼아서 가야 되는데 네네. 또 40까지 살면 또 지고 집 있다 이가 그런 사람들이 많죠. 가끔은 맞습니다. 이런 전문가의 얘기를 네네. 듣고서 그 방향 쪽으로 가봐야 되는데 고개까지 또 그리면서 의심만 하다 보니까 탈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뭐 강의를 사람들이 듣거나 할 때 특성을 보면은 자기 주장이 강하면은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맞는 말인데 자기 고집 있으신 분들은 습득을 못 하시는 거죠. 자기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나와 맞지 않는 것, 나와 생각이 다른 부분을 차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든 상담이든 내가 도움이 되는 상황에서는 일단 마음을 열고 들으시고 집에 가서 판단하십시오. 집에 가서 판단도 하는 거지만 저는 또 이런 얘기를 꿀팁을 하나 드립니다. 네네. 상담을 받을 때 왠지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바친다 본인이 딱 그 부분이 자기도 고집이 세고 똑같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약간 피해갈 수 있으면서 역발상으로 가야만 뭔가 얻어지거든요. 네네. 어때요? 네, 좋습니다. 꿀팁. 고집은 좋지 않다. 저도 고집 있지만 돈 버는 데는 고집이 없습니다. 네네네. 제가 이제 또 여기 갭 투자와 토지 투자의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조금 해보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투자의 수익은 제가 가만히 보면 돌고 돕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가 좋은 시기, 토지가 좋은 시기, 상가가 좋은 시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목이든지 다 장점이 있어요. 수익률은 어느 게 높다, 크다가 아니라 그때마다 달라요.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갭 투자는 저는 이제 일반 아파트와 분양권 위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갭 투자라는 것은 내가 실제적으로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는 투자거든요. 토지 투자는 갭 투자보다는 돈이 조금 더 들거든요. 소액 토지가 물론 있긴 하지만 많이 들어요. 네네. 그것보다는 훨 덥니다. 네네네. 땅이라는 게 뭐 몇백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렇죠. 뭐 소형 아파트 우리 갭 투자라고 하면 뭐 몇백, 뭐 무피 투자, 돈 없이 투자하는 게 사실 가능합니다. 가능하나 토지는 그런 건 없잖아요. 세입자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갭은 돈은 좀 작게 들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사실. 그래. 왜냐면 장이 좋을 때는 소액으로 많은 아파트를 살 수 있기 때문에 3억짜리 아파트가 20%씩 올라서 3억 6천이 되면은 6천씩 수익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한 채당 2천만 원 정도에 매수를 했다. 그럼 2억이면 10채를 매수하고 6천씩 오르면 6억을 버는 게 되지 않습니까? 세금은 네. 무시를 하고요. 하지만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소액으로 많이 샀는데 3억짜리가 2억 7천이 됐다. 미친다. 매매 가격이 미칩니다. 그리고 또 물량이 많으면 전세 가격이 하락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또 미친다. 네, 그럼 더 미친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지만 또 갭 투자는 어느 지역이 오를지 특성을 잘 알면 또 수익률은 또 극대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장단점은 다 있겠죠. 있다고 보고 어디가 더 좋냐 많이 오르냐는 그때 달라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카페나 들어가서 많이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일하면서 애 키우면서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밤새가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체력에 무리가 네네. 있어요. 정말로. 많이 보이게 부지런하게 생겼잖아요. 뛰다니게 생겼잖아요. 빠릿빠릿하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자기가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은 저는 소액 투자로서 그냥 땅에 묻어두고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서 수익을 갖는 거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마이너스가 없어요. 잃어버릴 리가 없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사고 팔면서 단기간에 네. 1, 2년 사이에 뭐 몇천 뭐 이런 거 그거는 좀 잔재미라고 할까요? 네네. 그런 게 없어서 그렇지. 그렇죠. 지금같이 아파트 시장이 좀 불확실할 때는 토지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 아파트 가격이 막 내리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시기들이 있거든요. 그때 또 뭐 땅에 이제 돈을 이제 묻어뒀다고 뭐 시켜가지고 또 난리.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입이 쭉 튀어나옵니다. 저쪽으로 가가지고 누가 어디서 뭐 땅으로 뭐 부자 됐다 하면 또 입이 쭉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진득하게 가는 거를 네네. 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현금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를 선택하는 것도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